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내용은 투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주식에 딱 켰는데 예상치 못한 파란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다들 있죠.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코인으로 대박 났더라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초조함 느껴본 적 있으시죠? 만약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투자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뇌 자체가 현대 자본시장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자산관리 전문가가 쓴 일종의 투자 생존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의 철학이랑 요즘 뜨거운 파이어 운동을 접목시켰어요. 파이어 운동이요? 네.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딱 하나거든요. 왜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시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바보처럼 반복하는가?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 이유를 석기시대 두뇌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풀어보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장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석기시대 두뇌라니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귀에 쏙 들어와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계좌를 망가뜨린다는 건가요? 하하, 이겁니다. 우리 뇌가 수만 년 전 저기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던 원시 인류의 뇌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비유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덤불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어요. 네. 이게 그냥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자인지 그걸 분석하고 있을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일단 띄고 봐야죠. 바로 그거죠. 일단 무조건 도망치는 게 상존 확률을 높이는 길이었어요. 선조치, 후보고가 우리 유전자에 그냥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시장에서 주가 급락이라는 부스럭 소리가 들리면 우리 뇌는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진짜 위기인지 이성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일단 도망쳐, 다 팔아. 이 원시적인 공포의 명령부터 내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패닉셀의 본질인 거죠. 이 자료에서는 그걸 근시안적 사고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근시안적 사고. 네, 말 그대로 눈앞의 위협에만 모든 신경이 쏠리는 현상이에요. 당장 눈앞의 사자가 무서워서 저 너머에 있는 풍요로운 과수원을 아예 보지 못하는 거죠. 딱 2020년 팬데믹 터졌을 때 세상이 망한다, 현금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운 분들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런 실수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장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투자자는 무조건 잊는다. 맞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공포에 질려서 주식 팔고 땅을 치며 후회했던 사람이 2020년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석기시대 두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은 빨리 잊도록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늘 똑같은 말을 되뇌어요. 이번에는 다르다. 그 말 정말 많이 듣죠. 그렇죠. 닷컴 버블 때는 이건 새로운 기술의 시대다 그랬고, 금융위기 때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다 그랬죠. 팬데믹 때는 이건 전례 없는 바이러스다 그랬고요. 생각해보니 원인은 매번 달랐는데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패턴이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대중심리는 정말 놀라울 만큼 비슷하게 반복됐다는 분석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시장을 위대한 모욕자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The Great Humiliator.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예측을 비웃으면서 모욕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랑 대중이 비관론에 빠져서 이제 끝났다 외칠 때 시장은 조용히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움직이는군요. 네, 반대로 모두가 이번엔 영원히 오를 거야 하면서 환호할 때 하락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수의 예측과 반대로 가면서 계속 대중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석기시대 두뇌가 가장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변동성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입장료라고 정의하던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람들은 변동성을 그냥 위험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자료는 그건 비용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놀이공원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듯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장기 수익률을 원한다면 이 가격 변동이라는 입장료를 기꺼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요. 1926년부터 거의 100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약 19.2%예요. 19.2%요? 네, 통계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20% 가까이 오르내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미디어에서는 매일 사상 초유의 변동성이다, 불안한 시장이다 떠들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의 변동성 수준은 100년 전이랑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순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아니, 매년 20%씩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니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연 1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것이야말로 신화에 불과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죠.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맞는데 하지만 그건 어느 해에는 플러스 30% 폭등하고 다른 해에는 마이너스 20% 폭락하는 이런 극단적인 값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평균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딱 8%에서 12% 사이에 그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해는 역사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장의 본질은 꾸준한 우상향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폭등과 폭락의 연속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원금 손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0%에 수렴한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변동성은 입장료라는 말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근거 같아요. 당장은 좀 아파도 참고 기다리면 결국 보상받는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모든 돈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10년 이상 참고 버텼다면 결국엔 상당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시장이 마이너스 30%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위험은 시장이 V자로 급반등하는 그 짧은 며칠 동안 내가 시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 V자 반등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하락장이 오면 다들 더블 딥, 그러니까 경기가 다시 침체될 거라고 공포에 떨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제 역사에서 더블 딥 침체가 발생한 확률은 10%도 채 안 된다고요. 네, 맞아요. 회복기 초입에는 항상 더블 딥에 대한 공포가 언론을 뒤덮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기우에 그쳤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모두가 경제가 망했다고 말할 때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고 한참 오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차가 있군요. 네, 왜냐하면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는 후행 지표, 즉 과거의 결과물이고 주식시장은 미래의 기대를 반영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공포스러울 때 팔고 가장 환희에 찼을 때 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 뇌는 단기적인 공포에 반응하는 석기시대 두뇌고 시장의 본질은 원래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투자자, 소위 말하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켄 피셔가 제안했다는 3개의 질문이 그 해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게 감정적인 판단을 걸러내는 아주 훌륭한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예가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경제가 망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왜 그런지는 복잡한 경제학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이 데이터 앞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좀 더 전문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질문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런 통념이 있잖아요. 네,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이 무서워서 투자를 꺼려요. 하지만 데이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 당선되든 간에 선거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 시장은 오히려 안도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었어. 이건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만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핵심인 것 같네요. 지금 내 뇌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이건 결국 그 석기시대 뇌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메타인지 훈련이에요. 주가가 폭락해서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지금 내가 팔려는 이 결정이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의 결과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돈이 줄어드는 고통을 피하려는 석기시대 두뇌의 원시적인 공포 반응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최악의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질문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확률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도구인 셈이네요.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이 파이어 운동, 즉 경제적 자유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는데요. 단순히 수익률 게임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파이어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을 온전히 내 것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아, 지키는 것. 네. 여기서 자료는 세금과 비용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 이연 효과를 설명하면서 개인 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를 비교한 부분이 아주 흥미로워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10% 수익이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개인 투자자는 수익이 날 때마다 매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돈으로만 재투자를 하니까 복리 효과가 줄어들죠. 하지만 법인이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금 전체를 계속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내는 시점을 수십 년 뒤로 미루는 거죠. 아, 나중으로 미루는 거군요. 그렇죠. 이 과세 이연 효과가 20년, 30년 쌓이면 최종 자산 규모에서 정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걸 부의 증식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해요. 진짜 부자들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세금이랑 비용 빼고 내 주머니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느냐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조언을 덧붙이고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시장의 역사를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원시적인 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인간의 예측을 비웃는 시장. 이 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네요. 결론은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통해 확률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는 것. 이게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낙관론자에게 보상을 준다. 지난 100년간 수많은 전쟁, 대공황, 오일 쇼크, 전염병, 금융위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 우상향해 왔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끔찍한 변동성을 리스크가 아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마인드셋의 전환, 그리고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요,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뇌를 현대 자본시장에 맞게 의식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가 마지막에 본인의 자산 배분이 적절한지 너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투자의 가장 큰 적이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내 안에 석기시대 두뇌라면 다음 달에 주식 한 주를 더 사기 전에 바로 그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